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사회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중에서도 그 문화유산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회교과서는 82쪽에서 86쪽, 또 소리와 함께하는 송파 탐험대는 62쪽에서 65쪽을 살펴봅니다. 자, 교과서 82쪽을 펴주세요. 네,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소개해 봅시다입니다. 자, 민찬이네 반에서는 고장의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또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기로 했답니다. 자, 그런데 문화유산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문화유산을 소개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의 그림을 자세히 볼게요. 자, 가운데 문화유산 소개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소개 방법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그림 그리기가 있네요. 여러분이 조사한 문화유산의 그림을 직접 그려보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책자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책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송파탐험대 63쪽을 보시면 책자 만들기 예시 자료가 있습니다. 자, 왼쪽과 같은 계단책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오른쪽과 같은 병풍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종이를 지그재그로 접어서 병풍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세 번째 방법, 바로 모형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이 조사했던 문화유산을 조금 작게 축소를 해서 귀여운 모형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네, 송파탐험대 65쪽에 보시면 모형 만들기 예시 자료가 있는데요. 특히 송파구에서 유물로 많이 발견되는 토기 만드는 과정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찰흙으로 흙가래를 만들어서요, 이렇게 멋지게 토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전시를 멋지게 해주는 겁니다. 마치 박물관처럼 말이죠. 네,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또 다른 방법 한번 볼게요. 맨 아래쪽에 있는 사진 전시하기입니다. 네, 송파탐험대 63쪽에 보시면 사진 전시하기 예시 자료도 있습니다. 제목에 내가 찍은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소개합니다 라고 돼 있죠. 자신이 직접 찍은 문화유산의 사진을 사진처럼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네요. 네, 또 다른 문화유산 소개 방법은요, 바로 신문과 뉴스 만들기입니다. 자, 송파탐험대 역시 63쪽을 보시면 신문 만들기 예시 자료가 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재라고 커다랗게 신문에 이름을 써 주었는데요. 한성백제문화재의 사진을 이렇게 붙이고 그 외 여러 정보들을 기사처럼 써 주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매년 한성백제문화제라는 축제를 여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은 가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백제와 관련된 행진도 있고요. 또 다양한 체험 코너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방법, 또 다른 것은요, 문화관광 해설사 되어 보기입니다. 네, 송파탐험대 64쪽을 보시면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어보기 예시 자료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요. 자, 위쪽이 예시 자료이고요. 아래쪽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부분인데, 위쪽에 보시면 이 여학생의 이름은 김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었다라고 가정하고 자기가 조사해서 알게 된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마치 문화관광 해설사가 된 것처럼 하여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잠깐 살펴보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 문화관광 해설사 김민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서울 풍납동 토성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언덕처럼 보이는 이곳이 바로 제가 설명할 서울 풍납동 토성입니다. 서울 풍납동 토성은 한성 백제시대의 성이고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타원형 모양입니다. 흙을 다지는 방법을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또 발굴조사 당시 여러 종류의 토기들이 발견되었는데요. 현재는 잡초와 잔디로 덮여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서울 풍납동 토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이 친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되었다라고 가정해보고 상상해보고요. 자기가 어떻게 소개할지 소개글을 미리 써본 거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줄 거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써야 해요. 그런데 어렵게 쓰면 못 알아듣겠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의점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문화유산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자신이 조사한 문화유산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소개 방법을 선택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그 방법에 맞게 소개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과서 83쪽을 펴주세요. 자, 민찬이와 친구들은 석굴암을 소개하려고 소개할 내용, 소개 방법 등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처럼 말입니다. 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민찬이와 친구들은, 즉 민찬이네 모듬은 답사 계획을 세울 때 석굴암을 답사하겠다고 했고요. 답사를 완료한 후에도 답사 보고서에 석굴암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썼었습니다. 따라서 소개를 할 때에도 자신들이 조사했던 석굴암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죠. 자, 어떻게 의논을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풍선을 볼게요. 먼저 민찬이가 석굴암을 소개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찬이 맞은편에 앉은 여학생이요.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는 신문을 만들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해줬어요. 신문으로 하자 이 말이죠.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요. 우리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내용의 광고도 신문에 넣자라고 했습니다. 신문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문을 만들 때 그 안에 광고도 넣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신문을 살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신문 안에는 광고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찍은 사진과 그린 그림도 보여주자. 사진도 멋지게 찍었고 그림도 너무 멋지게 그렸나 봐요. 이게 아까우니까 이것도 소개할 때 보여주자라고 의견을 더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민찬이네 모듬은 의논이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렇죠. 무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민찬이네 모듬은요. 이렇게 의견이 하나로 잘 모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의논을 잘 한 다음에는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소개 계획서를 함께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자, 어떻게 소개 계획서를 작성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소개할 문화유산은 당연히 석굴암이죠. 또 소개할 내용은요. 자신들이 살펴본 석굴암의 모습, 또 석굴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우수한지, 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석굴암도 소개한대요. 기억이 나실까요? 네, 민찬이와 친구들은 사람들이 석굴암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면담도 했었잖아요. 그 면담한 것도 소개한다 이 말입니다. 소개 방법은 의논한 결과 신문 만들기였죠. 신문으로 만들 거고요. 이에 그치지 않고 찍었던 사진과 그린 그림도 보여준다고 했으니 그걸 전시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준비물은 도화지와 색연필, 또 그림과 사진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맨 밑에 있는 역할 나누기입니다. 자, 소개를 하는 자료를 만들 때 누구는 열심히 많이 하고 누구는 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모두 공평하게 역할을 나누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서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 써놓았는데요. 민찬이는 면담 내용을 기사로 쓴대요. 또 은지는 석굴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우수한지를 알리는 기사를 쓴대요. 현민이는요. 석굴암 주변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소개한다고 했으니까 사진을 오리고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나는 광고, 석굴암 광고와 석굴암을 보존을 잘하자 이런 광고겠죠. 그런 광고와 석굴암을 그린 그림도 소개를 한대요.
즉 한나는 석굴암 그림도 그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4명의 모둠 친구들이 각자 골고루 역할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소개 자료를 만들기 전에 어떻게 자료를 만들지 그 계획서를 세우면 나중에 실천을 잘할 수 있겠죠. 네, 교과서 84쪽을 펴주세요. 네, 민찬이네 모둠은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소개 계획서 우리 세웠던 것을 바탕으로 각자 석굴암을 소개하는 기사를 썼대요.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민찬이와 친구들은 기사를 하나로 모아서요. 석굴암 신문을 완성했습니다. 제목도 석굴암 신문인데 이건 4명의 친구들이 의논한 끝에 마련을 한 것이겠죠. 자, 신문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다음과 같습니다. 네, 아주 멋진데요. 자, 먼저 이 부분을 보세요. 석굴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위쪽에 파란색으로 제목을 붙였고요. 마치 밑에 말풍선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했던 말을 다 실어 넣었습니다. 자, 이건 민찬이가 맡았던 부분입니다. 면담한 내용을 기사로 쓰고 소개하기. 네, 이렇게 했어요. 민찬이의 글씨체로 민찬이가 맡아서 했죠. 아주 잘했네요. 자, 은지의 경우에는 석굴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는 기사를 쓰고 소개하라고 했는데요. 어느 부분에 그게 있을까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석굴암이 얼마나 우수한지 아름다운지를 썼는데요. 자연을 이용한 완벽한 습기 조절, 부드럽고 신비스러운 중앙 불상, 서로 맞물려 튼튼한 하늘 담은 천장, 또 돌을 다듬어 만든 세계에서 하나뿐인 인공동굴, 막 지금 우수하다, 아름답다 막 칭찬이 엄청납니다. 자, 이것을 은지가 쓴 것이에요. 아주 멋진 글씨로 썼는데요. 글씨가 은지의 글씨인 거예요. 네, 이번에는 현민이의 역할도 보겠습니다. 현민이는 석굴암의 주변 모습을 찍은 사진 소개하기였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석굴암과 그 주변에 사진이 있는데요. 이걸 현민이가 직접 가위로 오려서 붙인 거예요. 네, 현민이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잘 했네요. 한나의 역할은 석굴암 광고였죠. 또 석굴암을 그린 그림을 소개하라고 했는데 광고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석굴암은 우리만의 문화유산이 아니고 세계 문화유산이죠. 그래서 소중히 지켜나가자라는 공익광고처럼 된 광고를 아래쪽에 실었고요. 그와 함께 그림도 소개를 해주어야 하니까 바로 이 그림도 한나가 그렸겠네요. 완전 멋지게 그렸죠. 네, 이런 식으로 각자 역할을 다 했더니 멋지게 석굴암 신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든 사람도 4명의 이름을 다 실었습니다. 만일 모든 친구들이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겠죠. 자, 민찬이네 모든 친구들 모두가 맡은 역할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네, 교과서 85쪽을 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민찬이네 모듬 말고 다른 모듬은 또 어떤 소개 자료를 만들었을지 살펴봅니다. 현철이네 모듬은 누리집, 책, 신문, 잡지 등을 이용해서 고장의 탑을 조사한 다음에 문화유산 카드를 만들었대요. 사진카드와 이름카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는 사용 방법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마치 게임을 하듯이 뒤집는 게임이죠. 카드 뒤집기 게임을 하듯이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줬대요. 그러면 게임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너무 재밌으니까 탑의 이름도 잘 외울 수 있고 기억에 잘 남겠죠. 자, 이렇게 게임 방식으로 카드 게임 방식으로 조사한 자료를 소개할 수도 있고요. 수진이네 모듬은요. 국립경주박물관을 견학한 후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어 문화유산을 소개하기로 했대요.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사진 옆에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처럼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놀이처럼 했는데요. 송파탐험대 64쪽을 펴주시면 바로 윗부분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어보기가 있지요. 이런 방법으로 수진이네 모듬도 소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교과서 86쪽을 펴주세요. 자, 민찬이네 반 친구들은 모든 별로 이렇게 완성한 소개 자료를 다 쫙 모아서요. 전시하고 친구들에게 고장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자, 친구들끼리 모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림으로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할 수도 있고요.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어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역할놀이를 하듯이 친구에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또 신문 만들기를 해서 게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래와 같이 동영상을 직접 친구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보여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활동을 잘했는지 스스로 평가해보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네, 교과서 85쪽의 하단을 보세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고장 문화유산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자료를 만들어 소개해 봅시다 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소개 자료를 만들어 볼 건데요. 소개 자료를 다 만들어 보고 자기가 자기 소개 자료를 만드는 과정과 결과물을 본 뒤에 이 부분을 스스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매우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2동그라미를, 잘했다고 생각하면 1동그라미, 또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세모를 양심껏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각자 스스로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엔 송파탐험대 62쪽을 펴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소개 계획서라고 되어 있는 양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완성한 또는 앞으로 완성할 활동자료 5 기억나시나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조사 결과 보고서가 바로 활동자료 5였는데요. 선생님이 소개했던 자료 중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이죠. 이걸 여러분께 조사 내용, 새롭게 알게 된 점, 더 알고 싶은 점, 느낀 점까지 다 채워주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완성했던 활동자료 5를 바탕으로 소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사회시간, 등교에서 사회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때 이 소개계획서를 완성한 걸 보고 각자 여러분이 소개자료를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송파탐험대의 소개계획서를 꼭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 동영상이 끝나면 차근차근 해주세요. 이때 역할 나누기는 모든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가정하에 되어 있는 칸이므로 여러분은 역할 나누기 칸은 채우실 필요 없습니다. 준비물까지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학교에 오시면요. 우리는 신문 만들기 또는 병풍책 만들기 또는 문화관광 해설사 되어보기 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골라서 소개 자료를 각자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 시간, 바로 내일 등교 수업인데요. 그때에는 자신이 완성한 활동 자료 5,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조사 결과 보고서와 또 오늘 여러분이 이 동영상이 끝나면 완성하실 송파탐험대 62쪽의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소개 계획서 이걸 바탕으로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소개자료 만들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완성된 활동자료 5와 또 송파탐험대를 준비해서 꼭 등교를 해주세요. 그 외에도 자신이 조사한 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진자료를 준비해와도 좋습니다. 만들 소개자료에 붙이는 등 여러분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사진 자료를 인쇄하거나 구하기 어렵다면 내가 만들 소개 자료에 이 송파탐험대 56에서 61쪽에 있는 사진 자료를 보고선 그대로 따라 그려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사회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꼭 하셔야 될 것은요. 송파탐험대에 있는 소개 계획서 작성하기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소개 자료를 만들 거니까 이 영상이 끝나면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의 공부를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두 번째 공부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회교과서와 송파탐험대 또 준비물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꼭 준비해서 학교에 등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